안녕하세요. 윤철중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금양의 관리 종목 지정 사태를 중심으로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금양이 결국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무조건적인 희망회로도 돌리지 않을 것이고 공포만 조장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단순히 한 종목의 주가 하락 정도로만 보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철저히 분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희망도 과도한 공포심도 모두 경계하면서 팩트에 기반한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지도 않을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직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유상증자 철회가 되고 금양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코스피 200에서 퇴출이 됩니다. 어제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잠깐 코멘트를 이렇게 또 드렸는데, 뭐 어쨌든 저희는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쵸? 저희는 대응을 했고 미리 일부 조정을 또 수량을 조정을 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또 저점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까지 한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지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파장부터 살펴보면 한국거래소가 금양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최근에 금양이 공시를 번복하는 일이 반복이 되었고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규정상 큰 벌점을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공시 번복 등 이제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를 하는데, 금양의 누적 벌점이 기준선을 초과해 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금양은 관리 종목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관리 종목이 되면 해당 주식은 투자자들에게 경고 신호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일부 거래 제한,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거래 제한도 되고 또 코스피 200 지수에서도 자동 퇴출될 예정이고 신용거래 미수거래도 제외되죠.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가도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어저께 이제 크게 출렁였어요. 실제로 관리 종목의 지정 우려를 어제 이제 공시 전에 포함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20% 넘게 급락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주주분들 그냥 뭐 갑작스러운 악재에 당하셨을 수도 있고, 또 신규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저희처럼 이제 대응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사실 작년에 유상증자 8천억 관련 기사가 먼저 이제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 금양에서는 증자 관련해서 얘기 안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금양 관련해서 불확실성 얘기, 그 다음에 더블 쇼크 관련해서도 그때부터 이제 금양에 대해서 좀 비판 섞인 목소리를 했는데, 투자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주식이 좋아 보인다, 이제 바닥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 저희는 그보다 먼저 내가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강조를 해왔어요. 실제로 이거는 뭐 저희가 조작할 수도 없고, 커뮤니티에서 지금 뭐 한두 분이 아닙니다. 다 아카데미에서도 지금 뭐 다 그렇게 대응을 하셔왔고, 그냥 반등 나올 때마다 물량 정리를 하셔라. 6월, 8월, 9월, 10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도 10월 달에도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방 관련해서 코멘트, 전량 정리 코멘트, 이게 대응을 하는 것이지 금양을 나쁘게 보고 그냥 뭐 주식을 우리가 그냥 다 갖다 팔자, 다 정리하자, 이런 뜻에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2월 말에도 이거
제공을 해드렸지만 금양 기회가 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2만원대 깨졌을 때 또 매수를 진행을 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예. 이때 2월 24일이죠. 코멘트 드렸을 때 또 그러니까 저점에서 또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또 했고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투자의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금양의 장기적인 성장성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오랫동안 긍정적인 측면을 주주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왔죠. 기업에 직접 뛰면서 실무진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뭐 유상증자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몽골광산 매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유상증자 철회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유치의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저도 방송에서는 더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주주들에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또 커뮤니티에서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드렸고 특히 또 매도 타이밍 관련된 또 그런 부분도 궁금하신 부분들 물량 조정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금양 측에서는 뭐 이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커뮤니티에서 제가 언급을 하고 방송에서 이런 비판을 하면. 근데 제 방송과 커뮤니티에 모여 계신 주주분들 중에서 이 고점에서 또 진입해갖고 손실을 더 크게 볼 뻔한 그런 그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더 큰 하락을 피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또 명확했습니다. 이 리스크들이 앞으로 닥칠 리스크들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조언들이 주주들의 자산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커뮤니티에 입장하신 분들이 또 그렇게 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대처를 하느냐 그때 당시에 금양 관련해서 뭐 매도 관련해서 물량 조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뭐 자기는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하고 커뮤니티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예, 그런 분들은 뭐 지금도 이제 너무 안타깝다 그때 그렇게 대응을 할 걸 사실상 임 대표님 예측보다도 명확한 리스크들이 보였는데 앞으로 잘 진행을 하면 되죠. 네, 아무튼 무엇이 이 사태를 불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앞으로 대응 방향도 잡힐 수가 있는 것이고 금양이 왜 이런 처지에 놓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시장 전반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지 이 금양의 관리 종목이 여러분들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운 나쁘게 닥친 사건입니까? 아니죠. 지난 거의 근 1년여간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 몽골광산 관련 매출 예상치를 부풀렸다는 공시 논란이 있었죠. 그 일로 이미 금양은 거래소로부터 벌점 또 많이 또 받고 제재금까지 부과받았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해서 우리가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예, 그쵸.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응 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아무튼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일로 이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올 초에는 앞서 발표했던 그 유상증자 계획까지도 또 전격 철회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죠. 작년 9월에 4,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2차전지 공장 건설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뭐 이 금융당국의 제동 그다음에 뭐 주주 반발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올해 1월 그 계획을 접었죠.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공식 번복이라는 오점을 남겼고 추가 벌점을 받으면서 결국엔 누적 벌점이 관리 종목 기준치를 넘게 됐습니다. 17점. 이것처럼 이제 금양이 처한 상황들은 이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예, 금양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걸 또 봐야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어쨌든 그 내놓은 계획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신뢰 추락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거는 회사가 말을 번복했다는 점이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중요한 공시를 뒤집으면서 진짜
대책이 안 쓸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것이 회사의 대응인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죠? 좀 보면 관리 종목의 지정에 대한 사과문이 또 올라왔네요. 존경하는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당사가 3월 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 종목 지정됨에 따라서 주주 여러분들과 투자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그간 주주 및 투자자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몽골 목라광산 인수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기장공장 완공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 추진하던 유상증자가 철회되면서 가볍지 않은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목라광산의 직영 경영을 강화해서 확실한 매출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적극적인 신규 투자 유치로 기장공장을 조속히 완공을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서 글로벌 신규 수주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응원은 합니다. 네, 응원은 합니다. 응원은 하는데 저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네, 금양의 우리 경영진 여러분들께서 주주분들이 우선이죠. 주주 입장에서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뭐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를 한다거나 이 보유 자산을 뭐 어떻게 매각을 한다거나 나중에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금융권 이 대출을 통해서 또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그 노력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금융 측 말에 따르면 여러 건의 이 투자 협상 딜에 있고 일부는 진척이 있지만 더딘 것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만약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면 바로 공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결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금양은 이미 뭐 해외 시장 개척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미국 나노텍 에너지사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고 사우디 GCC랩과도 ESS 배터리 모듈 공급 그 다음에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죠. 이런 발표들이 당시에는 주가에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했는데 정작 실질적인 매출이나 투자 유치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 시장에 의구심이 있어요.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적인 기사 제목만 보고 움직이지 않고 그 내용의 실체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양으로서는 회사의 존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뭔가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관리 종목 지정은 경고에 가깝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면 확실한 해법을 내놔야 돼요. 과연 금양은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있을까? 새로운 투자자 유치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사업 구조를 개편해서 뭐 어떻게 또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지 투자자들의 지금 눈이 다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귀까지 쏠려 있고 그래서 뭐 금양 측의 향후 발표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여기에 담긴 현실적인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배터리 오늘부터 행사 진행을 하는데 마침 타이밍이 참 공교롭게도 금양은 관리 종목 지정 직후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이 2000년지 박람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행사가 3월 5일부터 3일 동안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데 금양이 이곳에 자체 글로벌 마케팅 홍보관을 열고 해외 바이어들과 만난다고 얘기를 했죠. 회사로서는 국내 투자자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 행사에서 이미지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미팅 때 그 제가 실무진으로부터 들은 또 이번 인터배터리 기대하시라. 뭐 진짜 예전에는 이제 멈춰 있는 그런 사륜구동 그 배터리 탑재해서 사륜구동을 그 시연하는 그 시연을 진행을 했는데 부산에서 모빌리티쇼에서 이번에 진짜 전기차 뭐 작은 소형차라도 직접적으로 시연할 수 있으면 시연하겠다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르죠. 또 그런 모습이 또 오늘 진짜로 보일지. 아무튼 진정한 이런 반전의 무대가 될 수가 있을까? 가능성은 있어요. 네. 이번 행사에서 금양이 글로벌 투자 유치 소식이나 신규 사업 계획 뭐 이런 움직임들 신규 이 불확실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그런 발표 그런 부분들 예.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중동 지역과의 이 배터리 사업 협력에 대해서 어떤 뭐 진전 사항을 공개를 한다거나 또 새로운 파트너십 관련해서 또 소식을 전한다거나 그리고 투자자들이 고대하던 실질적인 자금 조달 관련 내용이 좀 나온다면 금양 주가에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올해는 버티기 힘들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번 행사를 활용해서 악화된 투자 심리를 돌려놓고 싶을 것이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산업 박람회에서 기업들이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일시적인 이벤트성 호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큰 틀의 MOU나 뭐 향후 협력 의향을 발표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또 참고해야 되고 또 이거를 또 무산시키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시장은 이미 여러 번 그런 사례를 봐왔고 특히 우리 금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장밋빛 발표를 해왔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번복을 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해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어떤 발표가 나오든지 우리 투자자들은 그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뭐 이제 관련된 또 내용들을 현실성이 있는지 뭐 투자 유치라는 구체적인 금액과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행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실체다. 예, 과연 시장이 납득할 만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성과나 모습들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수가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앞으로도 추상적인 약속이나 희망 고문에 그치면 투자자들의 실망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확실한 호재를 가져온다면 반전의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소통을 하면서 투자 뭐 구매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수 매도 관련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또 무료로 이렇게 안내드리는 부분이 있고 수익 창출도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자산증들을 읽어가고 있고요. 저희 아카데미에서 마찬가지도 지금 해외 투자까지 리밸런싱 하면서 좋은 그런 또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고 좀 시야를 좀 넓혀서 2000년대 시장과 전기차 산업의 전반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속해 있는 배터리 업종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2000년대 업황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한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핵심 테마로 각광을 받았던 2000년대 관련주들이 뭐 작년부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배터리 그 관련 기업들의 조정, 예? 재고의 그 쌓임, 전기차 캐즘, 원자재 수급 이슈, 수요 부진 재고 조정, 많은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도 작년 대비 주춤한 모습이고요. 금양 역시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더 정말 먼 그 미래를 보면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시장은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유효해요. 문제는 현재의 격차죠. 장기적으로 좋은데 지금 당장의 시장 상황은 냉혹하다는 거. 이 차이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견디고 전략을 세우느냐가 관건이에요. 지난 2000년대 주식 열풍 기간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배터리 관련 종목에 대거 뛰어들었죠. 근데 우리는 작년에 사실 2000년대 관련해서도 2000년대도 재작년 말이에요. 2000년대 이게 여러분들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뭐 2000년대를 뭐 초반부터 그냥 뭐 마구잡이로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이때도 작년에 당분간 2000년대에 의존하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 2000년대 비중 서서히 줄이세요. 예. 2000년대는 연말에 저점에서 사셔도 충분합니다. 2024년 초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한두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도 뭐 당분간 2000년대 의존하는 매매하지 마시고 2000년대 비중 축소 하시고 저점 확인되면 다시 들어가겠다. 예.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2차전지 비중 축소 계속 말씀드렸어요. 6월, 4월, 3월, 예? 재작년 연말, 예? 2차전지 비중 축소 계속 뭐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지 비중. 이게 그냥 단순 예측이 아니에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2차전지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들어오시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뭐 이때 당시에는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기다리겠다. 장기 투자하겠다. 다 아작났죠. 결국에는. 다 손절하신 분들도 많고. 네. 거의 뭐 그냥 이거는 뭐 맹신 묻지마 투자에 가깝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려도 듣기 싫은 사람은 그냥 커뮤니티 팍 나가버려요. 예. 왜 윤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냐고 2차전지. 아니 2차전지를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락될 가능성 너무 리스크들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물량을 조정을 하자. 예?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자. 나중에 안 잡는 게 아니다 2차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듣지를 않아요. 진짜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들으신 분들 안 들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아무리 좋은 미래를 가진 산업이라도 투자에는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뜨거울 때 환호하면서 쫓아가기만 하면 식을 때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기회는 어디 있는가? 다음 기회는 어디 있는가? 이거를 찾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다시 반등할 때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냥 기다려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기본기로 돌아가자. 2차전지를 잠시 놓아주자. 투자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2차전지 관련해서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사업 모델이 견고하지만 일시적인 이유로 저평가된 기업들이 있는지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또 실제로 우리가 또 정보 안내 나갔던 적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현재 배터리 시장 침체는 언젠가 지나갈 과정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업계 기업들은 기술 개발량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다음 성장기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대응을 해야죠. 네? 더 현명해져야죠. 눈앞의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욕심부릴 필요도 없어요. 큰 흐름 속에서 그냥 옥석 가려내는 안목을 기를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전략 관련해서는 커뮤니티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 구체적으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선 비중 조절, 분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뭐 손절을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수 매도 관련해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파악하세요. 트렌드 파악. 그 다음에 해외 투자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이 세 가지는 현재 같은 그 변동성 장세에 특히 여러분들이 관점을 두시면 정말 투자 규모를 추후에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작 발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금양관리 종목 지정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측은 했죠. 그렇죠? 예, 큰 충격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건을 근데 단순히 금양 한 회사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떤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 세계에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계기로 인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위험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털은 탄탄한지 나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계좌는 어떻게 또 포트를 적절히 분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보는 유튜버나 정보들이 편향되거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아닌지 근거가 약한 거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예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차분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기회를 보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경계하라는 어떤 그 워렌 버핏 말처럼
유연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주분들 뭐 지금 참 힘든 순간이겠지만 예, 너무 절망하거나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어떤 투자자분들도 이번 일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본인의 투자 습관을 점검하는 계기로 좀 삼으시길 권합니다. 앞으로 저희 윤철중 TV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막연한 어떤 비관론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팩트와 현실적인 전략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그 내용들도 철저하게 사실과 논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집중을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뭐 이런 마라톤에서 투자가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날씨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나가다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익히고 배운 점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 일어서 뛰면 됩니다. 그쵸? 금양도 뭐 그런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위기 뒤에는 또 항상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그런 결과를 다들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금양 관련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냉철한 시각으로 시장을 분석을 하고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윤철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